아침잠 쫓는데 이만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세계 평균 소비량도 훌쩍 넘어섰죠.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커피가 있어? 아직. 이 인사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하고 조금 더 세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좀 자극적일 수 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안 마시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시간에 달려 있다는데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같은 모닝커피여도 효과는 천지 차이. 몇 시에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그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과연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보통 출근하시기 전에 커피 한 잔씩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졸리니까 잠 깨려고 커피 한 잔씩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샷 추가 없이도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황금 시간. 9시 반에서 한 10시. 9시 반, 10시 정도까지. 9시 반 이후. 입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 그러니까 비교적 과량의 카페인이 막 들어있는데요. 이 카페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너무 새벽녘에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티졸하고 간섭을 통해서 몸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왜 코르티솔이 분비될까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잘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아주 좋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비슷한 거죠. 일시적으로는 이제 또 카페인이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카페인과 코티솔이 같은 효과, 같은 작용을 나타내게 되면서 코르티솔과 카페인이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결과를 부를까요?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심장 박동도 많이 뛰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혈압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9시 30분이 지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아침에는 좀 많이 높아졌다가 저녁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일중 변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오전 7시에서 한 8시 반 정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한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 정도에 살짝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오후 5시쯤에 또 조금 올랐다 또 다시 떨어져서 대체로 코르티솔 수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가 높습니다. 코르티졸이 높게 형성이 될 때는 카페인의 섭취를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규명이 됐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이른 아침에 카페인이 코르티솔 생성을 방해한다 일찍이 발표했었죠. 고혈압이나 뭐 심혈관계 질환, 각종 이제 대사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그 카페인을 그 시간에 아침에 섭취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이제 코티솔의 분비가 그 시간에 적어지면서 카페인에 오히려 저희는 더 의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카페인을 먹질 않으면 그만한 코티솔이 이제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래서 무력감을 비롯해 저혈당, 저혈압까지 초래할 수 있죠. 게다가 공복일 때라 더 안 좋겠어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 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는 공복에 카페인이 해로울 수가 있겠고요. 공복에 먹는 게 해롭다면 식후에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식후에 마신 커피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만성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아이고, 피로를 덜기 위해 마신 커피가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걸까요? 식후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커피를 드시게 되면 네. 커피에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과 결합을 해서 탄닌 철을 만듭니다. 그러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철분이 우리의 혈액에서는 헤모글로빈,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산소의 공급이 안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죠. 빈혈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를 이제 일부러 보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건 커피랑 드시면 안 되고 그런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당연히 피로감을 회복하는 그런 속도를 저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정확한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마시되 바로 드시는 것이 또 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떼고 드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는 피하고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 하루에 없다는데요. 섭취해야 될 카페인의 권장량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통상 성인은 400mg, 성인의 경우 두세 잔 이하가 적당하겠네요. 청소년이라면 125mg을 넘지 말아야겠죠.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커피나 카페인 기반 음료수 섭취는 그렇게 크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침하고 점심 정도까지는 커피를 드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는 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나에게 맞는 영양 권장량을 고려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